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3일 수요일 아침 김주원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인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네. 이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좀 더 동등한 기회를 주어주자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성주간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5년부터 양성평등 주간으로 바뀐 겁니다. 단순히 여성의 권익 신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올해의 슬로건이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인데요. 단순히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 남녀 차별의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네. 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요. 더불어서 인간 존중의 의미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도 더웠는데 오늘도 기온이 많이 오를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날씨 알려주시죠. 네, 장마 전선이 주춤하는 사이 뜨거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지속했고요. 오존 농도는 충남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은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충남 북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8도, 아산 29도, 세종과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28도, 태안 28도, 부여 29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만조시 범람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은 점점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장마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네.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와서 고민이 생기고요.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또 습기 때문에 눅눅하고 찝찝해서 또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름을 시작하면서 무더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한 것처럼 이제 또 장마철이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겠죠. 준비할 게 많습니다. 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챙겨야죠. 뭐 장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타이어 교체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장마철,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사진 사연 주제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하는 방법들 많이 나눠주세요.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수요일 첫 코너,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입니다. 똑소리 나는 똑주부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언제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는 갖가지 속설들이 있습니다. 왠지 안 좋다고 하면 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 전부 다 맞는 얘기일까요? 세밀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 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몰라도 된다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많고 많은 생활 속 금기 속설들의 비밀. 살짝 엿보러 갈게요. 아이고 이거서 어제 고개를 돌렸다 하면 그냥 달달달달 다리를 떨어 떨기는 아유 할머니 이것도 그냥 습관인가 봐 아유 다리 떠는 게 어때서 그래 으이구 다리 떨면 복 나가 이거사 할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다리 떤다고 복이 나가다니 에이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 다 그럴만 하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요 아이 선생님 안 그래요? 정말 다 그럴만 하니까 하지 말란 걸까요? 다리 떨기 진실 확인하러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아니, 곧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거 맞아요? 일단 뭐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다리를 떠는 행위도 근수축의 일종이기 때문에 심장 펌핑처럼 근육 펌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대요. 다리를 떠는 거 정말 안 좋은 행동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다리를 흔들 때 근육은 과연 어떤 상태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아니 근데 실험까지 해야 돼요? 근전도 검사라뇨? 우리 몸속에 있는 이제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은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 그리고 길어지는 이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패치를 이용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전기적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래프로 볼 수 있게 하는 장비가 근전도 측정 장비입니다. 다리를 떠는 것도 과연 운동 효과가 있느냐? 이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가 컴퓨터로 전송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달달달달달달 할머니가 보셨다면 무조건 등짝 스매싱 각이죠. 열과 성을 다해서 다리를 떨어보는데 어떤가요? 아이고 어른들한테 혼나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이게 무슨 운동 효과가 있겠어요. 분석해 보시니까 뭐가 좀 나오나요? 지금 근전도 그 검사 결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비복근, 종아리 근육 쪽에는 우리가 다리 떠는 현상에서도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리 떨림이 과연 걷는 거나 뜀뛰기나 이런 운동하고 얼마나 차별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자, 그것을 확인해 보실까요? 그래서 실험해봤습니다. 풀짝풀짝 제자리 뛰기부터 해보는데요. 다리 떨기는 과연 걷거나 뜀뛰기와 같은 운동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리를 떠는 게 이런 운동처럼 근육을 많이 쓰긴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 다리 떨기가 운동으로서의 효과가 좀 있나요?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힘들지만 일단 다리를 떠는 동작만으로도 근수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리 떠는 동작의 하태 쪽의 근수축은 혈류의 흐름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다리를 떨어보세요. 이렇게 권하기는 좀 그렇단 말이죠. 굳이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스트레칭을 몇 가지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에 똑바로 앉아 계신 상태에서 그 뒤꿈치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쭉 들어올려서 한 10초 정도 좀 힘드시다 싶으면 5초 정도 버텼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이런 동작들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주로 해주시면은 혈류 흐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려보세요. 오른손으로 무릎을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허리 상체를 약간 숙이고 이 동작을 취하게 되면 오른쪽 골반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긴 왠지 몰라도 다리가 심심하다 하는 분들 이제 떠는 대신 따라해보세요. 잔소리를 부르는 금기속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른들께서 말씀하실 때 하품을 하면 버릇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숨 자주 쉬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복 나간다면서. 어른 앞에선 피해야 할 금기 행동 삼총사죠. 하품, 한숨 그리고 휘파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지 말란 소리 듣고 자랐는데요. 혹시 몸에 좋지 않은 행동이라서 금기시됐던 건 아닐까요? 혹시 이 하품이 터져 나오는 거 요것도 건강 이상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우리 몸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혈압과 맥박이 올라갑니다. 이때 하품을 하게 됩니다. 하품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아닌 반대인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높아진 혈압 맥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는데요. 그러면서 하품을 하게 되면서 우리 몸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괜히 긴장되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혈압과 맥박을 안정시키기 위해 하품을 하게 되는 거래요. 정말 놀라운 인체의 신비죠. 또 다른 금기 행동, 한숨도 하품과 마찬가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실은 한숨을 쉬면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예, 폐는 아주 가장 작은 공기 주머니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한숨을 쏙 쉬게 되면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와서 폐포가 쭈그러들지 않고 잘 펴지게 돼서 폐가 정상 기능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 말씀 듣고 보니 끄덕끄덕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렇다면 휘파람 부는 거 요거 어떤가요?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요 속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피곤할 때 안면 경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거는 안면 근육이 많이 뭉쳐서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은 안면 근육을 쭉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휘파람을 불게 되면 안면 근육이 쭉 이완돼서 안면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휘파람 말고도 안면 경련을 예방하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전국 팔도를 다녔지만 이 껌을 준비물로 가져난 거 오늘이 처음인가 봐요. 일단 이거를 씹어서 어쩌란 얘기예요? 일단은 껌을 같이 먹어볼까요? 어금니를 최대한 크게 벌려주시고 최대한 크게 다물어 주시면서 오른쪽 10번, 왼쪽 10번. 최대한 안면 근육을 크게 움직여준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거나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게 운동법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요란하게 어금니를 크게 움직일수록 안면 마비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경련이 심해지면 안면마비가 올 수도 있대요.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얼굴 근육을 움직여야 하는데요. 두 번째로 미소 짓기입니다. 입꼬리를 최대한 옆으로, 귀 쪽으로 최대한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최대한 큰 미소를 지어주시면 작은 안면 근육들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안면 마사지입니다. 양쪽 손바닥을 양볼에 댄 뒤 원을 크게 그려주시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뒤로 최대한 작은 근육들을 자극해 주시면 안면 마비에 효과적입니다. 아유 그냥 가면 어떡해. 밥 먹고 가야지. 엄마 지금 미역국 끓인 거야? 나 오늘 시험 보는데 미역국 끓였어? 아이고 그래도 그냥 생일인데 미역국 어떻게 안 먹고 그냥 가. 한 숟가락 뜨고 가. 나 지금 미역국 먹고 이번 시험 짜르르 미끄러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딨어. 미역국 한 그릇 먹는다고 시험을 망쳐. 아유 안 그래요 선생님? 물론 이건 속설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과 식이섬유소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안정화시켜주고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죽 또한 긴장해서 몸이 경직된 수험생들에게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잘밤인데 배는 출출하고. 아니지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고 그러던데 아침에나 먹어야 다이아몬드 황금이 되려나. 아유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사과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의 일종인 사과산이 위의 산도를 높여주고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하거나 위산 역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오히려 위 식도 역류 질환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이 위 식도 역류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잘못된 속설이 있다면 미세먼지가 삼겹살에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삼겹살 같은 고지방 식품은 위해 물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녹차나 특히 물을 많이 마셔서 기관지나 혈액 내의 미세먼지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궁금한 거 이슈? 그럼 다 물어봐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아는 게 병이 아닌 약이 되는 시대.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 말하기 전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살펴보는 건 어떠세요? 네, 오늘도 참 유쾌하게 잘 봤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금기시하던 것들이 속설 안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네요. 그러게요. 다리 떤다고 이제 야단치기 전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스트레칭을 좀 권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품도 한숨을 길게 내쉬는 것도 몸이 불편하니까 알아서 명령을 내리는 걸 편안해지라고. 날도 덥습니다. 주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휘파람도 마음껏 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안면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똑주부가 소개하는 금기 속설의 진실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도 풀면서 우리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아침엔 퀴즈 수요일 순서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 풀어볼 텐데요. 앞서 궁금한 거 이슈 자세히 보셨다면 이번 문제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문제 주세요. 40대 이상 안면경련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죠. 다음 중에서 안면경련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휘파람 불기, 2번 다리 떨기, 3번 껌 씹기. 네, 얼굴에 네. 얼굴의 경련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입으로 하는 동작이나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얼굴이 아닌 다른 걸 쓰는 게 있어요. 뭘 불거나 씹거나 그러지 않는 거. 네, 넉넉하게 힌트까지 내주셨는데요. 궁금합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2번 다리 떨기였습니다. 안면경련은 잘 쓰지 않는 얼굴 근육을 사용해서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방법으로는 껌 씹기도 있고요. 휘파람 불기, 미소 짓기, 마사지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네. 웃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이곳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북서부의 이 주에서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빙하가 녹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누이트 부족의 땅으로 잘 알려진 이곳은 어딜까요? 1번 시베리아, 2번 남극, 3번 알래스카.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일단 뭐 하나는 북쪽인데 반대인 말이 나오니까 아닌 것 같고요. 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일단 날리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아주 쉽게 진행이 되네요. 과연 어디일까요? 북쪽의 가장 끝땅으로 알려진 이곳, 가장 추운 곳인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확인해 봅니다. 정답은 3번 알래스카였습니다. 알래스카의 폭염 피해가 상당한데요. 시내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주민의 3분의 1이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고요. 북부 해안에서는 바다의 얼음이 모두 사라지는 비상 상황을 마주했다고요. 네, 지금이라도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OX 퀴즈죠? 네, 그렇습니다. OX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데요. 2013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동물 등록제 혹은 반려동물 등록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고양이도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제가 또 이 기사를 집사잖아요. 봤거든요. 네. 제가 또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강아지는 확실히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맞아요. 과연 고양이는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할지. 네네. 근데 반드시 문제는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0%. 무조건, 막 이런 거는 조금. OX 퀴즈에서는 피해야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O냐 X냐 궁금합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개의 경우 오는 8월까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되죠.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 점차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짱구짱가 키우고 있는 김지연 아나운서도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요. 했어요. 많은 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여름철의 필수품이죠.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가장 효과적으로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언제 발라야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외출 30분 전, 2번 외출 직전, 3번 외출 직후. 이 자외선 차단제를요. 피부니까 좀 흡수시킬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면서 바르는 것도 웃기고 직전에 바르는 것도 좀 이상하고 좀 피부가 외출하고 난 받아들일 뒤에 바르는 게 더 이상하죠. 제일 이상한 거고요. 그렇죠. 나가고 나서 바르는 거 이상하죠. 네. 오늘 보기들도 아주 그냥 쉽게 내주셨어요. 정답 궁금합니다. 정답 확인해보죠.
답은 1번 외출 30분 전이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30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외출 15분에서 30분 전에 조금 두껍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외출 후에도 2~3시간마다 더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피부 건강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만나볼까요?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문제로 풀어봅니다. 이번 무역 제재는 이 사안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지고 있죠. 일제강점기 당시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연 이 사안은 무엇일까요? 1번 위안부, 2번 재산몰수, 3번 강제징용. 이 세 가지 다 모두 다 정말 옳지 못한 건데 맞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노동력을 제공한다, 뭔가 끌려가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일본의 조치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시간 모두 썼고요.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강제징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스마트폰과 TV 등 전자제품이 쓰이는 반도체 원료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원료의 50% 이상을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모두 오늘 아침에 퀴즈 5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많은 네. 분들 참여해 주셨거든요. 오늘도 행운의 주인공 만나봐야겠죠. 네, 행운의 주인공 끝자리 번호 바로 이 화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끝자리 번호 6693번님, 0102번님, 4411번님 세 분 아침이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문제 내주신 이수진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육 운동하면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찾아올 시즌이 되면요. 진짜 덥다 더워 이렇게 말을 달고 살면서도 특별히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못 찾아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우면 그러겠어요. 이렇게 더울 때 더위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양산 쓰기 아닐까 하는데요.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여성분들은 양산을 쓰고 여유롭게 걸어 다니는데 사실 남성들이 쓰고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했죠. 저도 쓴 적이 없네요, 양산.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남성과 양산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시 돌아온 데프리카의 계절.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쓰기에 도전하는 남자들이 늘고 있다는데 양산도 당연히 나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개성이고. 좀 피부를 좀 보호하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닐까.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올여름 태양보다 더 핫한 남자들의 양산쓰기가 지금 시작된다. 낮 최고 기온 30도를 웃도는 날씨. 대구 시내 한복판에선 양산을 든 남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직접 물어봤다. 그 남자가 들고 다니기에는 좀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젊은 애들 같은 사겠는데 그죠? 나이는 일부러 사서 쓰긴 그렇고 그냥 다니죠. 쓰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보기에 조금 그럴까 싶어서 못 쓰고 있죠. 대구 사나이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 이름 양산. 사전적인 정의에서도 여성들이 쓰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인데 하지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남자들도 양산을 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름 무더위 때문에 데프리카로 유명한 대구 역시 최근 남자 양산 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는데 남성의 양산 쓰기 필요성이 제기된 것. 지난해 온열 질환 환자 수가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나면서이다. 낮 기온이 가장 높다는 오후 1시, 지열 온도는 무려 43도인데 양산 쓰기의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대학 볕에서 5분 동안 있을 때와 양산을 쓰고 5분 동안 있을 때 체온 변화를 재보기를 한 제작진. 과연 그 결과는? 양산을 썼을 때 체온이 3도 정도 내려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일본 환경성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햇빛이 따가울 때 양산을 쓰시면은 주변 온도는 7도, 체감 온도는 10도씨 정도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양산 써보라고 했을 때 약간 남자로서 약간 꺼려지고 부담스럽고 했는데 이제 막상 써보니까 확실히 온도가 낮아지는 걸 느꼈고 앞으로 양산을 쓰고 다니라고 하면은 계속 한번 쓰도록 노력해 볼 것 같아요. 자외선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두피가 되는데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백내장, 환반변성처럼 눈의 문제, 피부에는 기미나 피부암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면 당연히 좋겠고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양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자의 최대의 적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름철 양산 꼭 쓰자고요. 요즘은 더위뿐만 아니라 미용과 건강에 신경 쓰는 남성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양산 매장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는데 요즘에 남자들도 자외선 많이 받으면 기미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양산 쓰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 사러 왔어요. 무게는 가벼운지 자외선 차단은 잘 되는지 직접 써보는 모습이 한두 번 사본 솜씨가 아닌데 들어. 아마마마 양산 밑에서 왜 이러실까? 괜찮아? 괜찮아요. 한번 보여줄까요? 예쁘죠? 네. 요새 이게 안막이라고 되게 잘 나가요, 이런 거. 요새 남자들도 많이 쓴다고요. 패션에 민감한 전문 오빠야들 마음도 저격 중. 요 정도 느낌은 가벼워요. 햇빛 때문에 좀 이제 좀 자외선도 좀 심하고 하니까 좀 양산 좀 사고 싶어서 일단. 양산을 처음 구매하는 남성들을 위한 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UV 차단율이 높을수록 더 좋고요. 그리고 색상은 이왕이면 짙은 색깔. 차단율이 더 그만큼 높으니까 검정, 곤색 이런 게 더 높으니까. 그리고 한 겹보다는 두 겹이 더 한 번 더 막아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 양산의 경우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여성 양산보다 심플하면서도 간편한 것이 특징. 올여름은 안막으로 코팅된 양산이 유행할 거라고. 그 양산 원단으로는 자가도 원단을 많이 씁니다. 이게 자외선 차단율이 거의 99% 이래 나오니까 이런 걸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폴리에스테르, 이거는 구김이 잘 안 생기고 우산용으로 양산용으로 다 써도 됩니다. 여기 발수 방수 기능이 좀 딴 것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흰색 양산이 좋을까? 검은색 양산이 좋을까? 검정색이 자외선 차단율이 좋습니다. 좋고 흰 거를 하면은 안쪽에 흰 거를 대면은 그 자외선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시 얼굴로 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 나쁘겠습니까? 폭염 물리기는 남다른 아이템 양산. 패션 아이템으로 또 다른 건강 아이템으로 체감 온도는 다운, 건강 온도는 업. 남자들이여 올여름엔 당당히 양산을 써보는 건 어떨까? 네, 양산을 쓰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들의 모습 좀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까지 양산이 집에 하나도 없었는데 좀 올 여름에는 한 번쯤 구입해서 쓰고 다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도 두피 건강을 위해서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고대 시대에는요, 남자는 비가 와도 우산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성들이 우산 쓰는 모습이 익숙하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는 양산 쓰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사회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 순서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는 난 후의 삶이 좀 길어지고요. 그리고 워낙에 취업도 어렵기도 하고 또 개성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일자리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이요, 쉬운 게 절대 아니잖아요. 많은 준비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데 오늘 그래서 초대석 시간에는 이 창업에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도움 말씀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라고 하면 소상공인과 시장을 돕는 기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예, 저희 그 공단 이름은 좀 깁니다만은 저희 공단은
소상공인과 그 시장을 지원하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네. 먼저 지금 아마 오늘 주제는 주로 이제 창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저 임무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그런 저 역할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은 전국에 1,450개가 있고요. 대전에만 보면 저 중앙시장, 그다음에 한미시장, 도마시장 이렇게 해서 한 30개 정도가 있고요. 네. 충남 지역에는 6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시장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하고 그다음에 유지 발전하고 일부 경우 이제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소상공인은 먼저 주로 이제 업종 대상은 보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이런 부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인원수로 보면 종업원 5인 미만 이게 주로 이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단은 이런 업무를 하는 저희들 공단은 본부가 대전에 있고요. 전국에 6개 본부, 그다음에 60개 지역센터가 있고 650명 직원이 있습니다. 네, 참 말씀대로 다양한 일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사업 분야에서도 오늘은 또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작은 가게 하나 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걸 돕는 교육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교육들이 마련이 돼 있을까요? 예, 먼저 창업하면 저희들 IT나 제조업을 하는 이 기술 창업 부분이 있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업종, 음식점업이라든지 도소매업 이런 업종에 대한 창업을 하면 저희들은 생활혁신형 창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도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이제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상업 창업사관학교가 있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300명 정도의 예비 창업자를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론 교육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점포 내지는 가게를 하다 보면 실제 가게를 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험 점포에서 체험을 이제 4개월 해서 주로 이제 5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된 준비를 시켜서 이게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런 정보가 또 중요할 텐데 그런 네. 정보들은 소상공인 마당 그리고 저희 공단 홈페이지 이런 데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자격 조건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창업은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에 창업을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창업 교육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네. 교육 신청일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 일단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보면 음식점업이라든지 주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과밀화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과밀한 업종은 저희들 지원 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예를 들면 국고 보조 사업에 참여해서 제재를 받고 있다든지 세금이 체납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그것을 저희들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교육만 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지금 아마 교육은 이제 이론 교육을 말씀하실 텐데 네. 이론 교육은 말씀드린 대로 한 달간의 이론 교육을 시키고요. 한 달간의 이론 교육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점포 체험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국에 16개 체험 점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4개월 동안 이렇게 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또 우수 이 수강생의 우수 수료생에 대해서 네. 교육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심사를 거쳐서 2천만 원 한도 이내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을 해서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을 실제로 할 때도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을 듣지 않은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체험을 마치고 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 해서 내가 무슨 이런 부분을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업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게 범용적으로 좀 이게 교육을 시켜서 기본적인 교육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지원금이 특히나 적은 금액이 또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지원을 할 수만은 없는 거기도 하고요. 네. 또 남들이 창업을 다 한다고 해서 따라했다가 실패할 위험도 높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업종 선정 과정에서 별다른 좀 절차라든지 또 살펴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에 뭐 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 노하우가 있는 분야는 이 선택을 해서 창업을 하면 되겠고요. 다만 저희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서는 그런 과밀화된 현실도 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 그다음에 융복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업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저희들 수강생들이 하고 있는 업종을 주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목재 장난감이라든지 네. 또 요즘 보면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많고요. 그다음 또 액세서리 공방이라든지 뭐 교육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화와 접목되는 그런 또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노하우를 갖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이렇게 시장성이 있다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걸 보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상권 정보 시스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이 정보들이 몇 개 있으면서 몇 개 있는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과밀화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상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뭐 기본적인 이 내용이나 하는 부분들은 파악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창업이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아이템이 카페나 뭐 디저트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취업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되면서 사회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에 많이 이제 뛰어드는데요. 그래서 보면 저희들 이제 100으로 놓고 보면 음식업, 숙박업이 저희 한 20% 정도가 되고요. 유통업이 한 2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운수업이 통계로 보면 한 14% 정도 돼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소상공인들이 이 취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쟁도 좀 심하고 그리고 이제 매출을 내면서 성장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에는 있습니다. 네, 사실 600만 소상공인이라고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개인 창업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해 주셨던 업종 선정 말고도요, 또 주의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지금 이제 소상공인 분야의 창업은 창업한 지 3년이 지나면 한 60% 정도가 폐업을 하게 되거나 이제 생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만 이제 살아남는데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꼼꼼한 조사, 이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뭐 인터넷상에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선배들, 이제 성공한 선배들을 이제 찾아가서 그런 이제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들 공단에서도 성공한 이런 선배들을 초빙해서 새로 예비 창업자들이랑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실패 확률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고 또 하나는 창업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케이스가 되면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창업 초기에는 모든 게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좀 꼼꼼히 살펴서 본인에게 해당되면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를 발판으로 창업에 나서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예비 창업자에 대한 말씀을 이젠 계속 들었는데요. 이제 네. 실제로 점포를 운영 중이고 또 그런 분들 중에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실제 창업을 해서 이제 점포를 운영하면서는 가장 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역시 자금 문제. 그다음에 일부 저희들 제조업, 소규모 제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초기에 이 매출을 하고 이제 팔로 개척하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선 작은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운영하면서 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담보력이 없고 자금이 없는 이제 영세 소상공인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3% 이내 금리를 가지고 대개 이제 평균 보면 한 3,500만 원 정도 주로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매장도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브랜드도 개발하고 시제품도 이제 만들어 보고 뭐 홈페이지도 작성하고 이런 그 경비로 이제 쓰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팔로 개척하는 부분으로 온라인 상에 그 뭐 입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을 좀 바꿔준다든지 하는 이런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이 불공정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억울한 경우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무료 법률 구조 이런 부분도 지원하는 뭐 다양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요. 준비도 철저히 해서 노력을 했지만 무조건 성공의 길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업하고 실패하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실패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좋은 업종을 선택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지만 10명 중에 6명은 이제 뭐 3년 이후에 이제 실패를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중요성이 또 이게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나는 이제 창업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싫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도 드리고 전업을 위한 교육도 지원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 2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나는 이게 내가 아마 이제 업종이 좀 잘못 선택이 됐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재창업에 나서게 되는데 그래서 재창업 패키지라 해서 저희들 1년에 한 6,000명 정도, 금년도에 6,000명 정도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주고 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폐업을 하고 나서 임금 근로자로 다시 돌아가는 희망 리턴 패키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창업을 도와주는 재창업 패키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업종 전환하는 그런 재창업하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뭐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무슨 상권 분석이 잘못됐든지 이러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두 프로그램 다 공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게 되게 보면 이 금전적인 문제, 세금 문제, 그다음 점포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이제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업종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이제 고민해주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창업 패키지는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게 재창업 패키지고요. 희망 리턴 부분은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임금 근로자로 가는 것들이 낫겠다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은 전업을 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폐업 정리하는 것은 똑같은 저희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임금 근로자로 가면 그 부분에 또 생소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업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패 후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정책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성공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전의 둔산동에 저희들 디저트 카페가 저희들 교육 수료생 4기로 졸업했던 분인데 이게 테라미수 그러니까 이게 디저트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성공을 해서 뭐 입소문도 타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출 성장세에서 가져왔는데요. 기본적인 이분의 성공 요체는 결국은 이제 그런 겁니다. 요즘 이제 건강을 신경 쓰니까 친환경 농산물이나 그걸 원료로 사용해서 일단 사용을 하고 그다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오는 고객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이 테라미수는 조금 너무 달어.
뭐 이거는 조금 이게 좀 그 분말이 좀 너무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상품에다 반영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다시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뭐 이게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창업에 성공하는 것은 역시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거와 고객들이 요구 사항이 있을 때 그걸 바로바로 반영해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공 사례를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뭐 취업도 조금 어려운 가운데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도전의 과감이 좀 낮았으면 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공 사례까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하는 일부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못다한 한마디라든지 덧붙인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제 여건이 대단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유통 여건을 보면 이제 전자상거래나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이 또 대형 매장으로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다만 저희들은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그런 유통 환경의 변화를 해야 이제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창업에 나설 경우 저희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업무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사실은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조금 이제 멀어 보이는 게 전통시장인데 그런 부분들도 뭐 조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시장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밝아지고 네. 좋은 아이템들이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변화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상인들도 변화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공단도 적극 나서서 뒷받침할 거고요. 국민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에 한 번 더 그 애정을 가지고 발걸음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서 앞으로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마철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 방법들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3938번님,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 청소하는데 비가 안 와서 텅 비었어요. 장마가 오면 빗물 받아 쓰려고 깨끗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농장에도 배수구를 설치해 장마 대비 완료했습니다. 와, 제대로 준비를 하셨는데요. 저렇게 빗물을 활용하시는군요. 네. 0656번님, 장마철 비가 많이 오면 습도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이렇게 우비와 장화, 우산, 만반의 준비로 외출을 한답니다. 장마 대비 이만하면 충분하겠죠? 아이가 우비 너무 예쁜 거 입고 비가 와도 귀여울 것 같아요. 네. 3339번님, 딸이 선물해준 제습기 덕분에 방바닥도 뽀송뽀송하고 비 오는 날 빨래해도 냄새 걱정 없어요. 저는 딸 덕분에 장마 대비 끝입니다. 와, 제대로네요, 제습기. 예, 여름에 습한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7471번님, 습기가 많은 장마철 가족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저를 소독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흡수하는 화초에는 숯을 꽂아주면 곰팡이도 안 생기고요. 싱싱하게 자랍니다. 와, 이거 진짜 좋은 팁인데요. 물을 많이 흡수하는 화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숯을 사야겠어요. 네, 8057번님, 커피 추출 후에 나오는 원두가루를 가져와 햇볕에 말리고 컵에 담아 신발장에 넣습니다. 습기도 제거하고 향기도 부십니다. 이 방법 좋죠. 저도 쓰고 커피가루.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0180번님, 공기청정과 습도 조절을 위해서 저는 가게에서 식물을 키웁니다. 기분까지 맑아지는 장마철을 준비하지요. 참 이 식물이 집에서 키우면 기분도 좋아지고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180번님, 공기청정과 습도 조절을 위해서 저는 가게에서 식물을 키워요. 기분까지 맑아지는 장마철 준비하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장마철 정말 잘 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자막 아래로 당첨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한현진 바이올린 독주회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리고요.
수요 브런치 콘서트 바리톤 조병주와 오카리나 조은주가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펼쳐집니다. 2019 빅앤빅 아트페어는 8월 27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함께합니다. 점선면전 오는 12월 10일까지 대전 DMA 아트센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샬롯의 거미줄 오늘과 내일 오전 10시 30분 금산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열리고요. 이응노 삶의 여정 예술로 기록하다전이 오는 10월 13일까지 홍성 이응노의 집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유 공주를 다녀왔습니다. 근현대사를 만나는 역사 영상관 탐방과 재민천 주변의 이야기 그리고 야시장에서 함께한 특별한 시간까지 공주에서의 꽉 찬 하루를 내일 함께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내일은 2박 3일간 펼쳐질 충남 해양수산 역사 문화 탐방 소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